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 CJB 아침 뉴스입니다. 우리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은 깊은 내수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평균 가동률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활로를 뚫어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곤충의 애벌레로 가축 사료를 만드는 청주의 한 농업법인입니다. 10명 남짓한 직원으로 한 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수출과 내수시장 부진 등으로 올해 매출 2배 성장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B2B로 이제 사료 원료들을 판매하니까요. 이런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지체가 되죠. 은행도 이제 그런 대출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 판매와 수출 악화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4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 전망 경기 지수가 전달보다 0.8%포인트 떨어진 81을 기록하며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평균 가동률도 석 달 연속 하락하며 7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주요 원인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인건비 상승과 업체 간 과당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내수 진작 활성화 정책에 더해서 기업들 세제 혜택이라든지 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들 숨통을 좀 틔워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현재의 불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휴일인 어제 청주 지역 4개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경터미널 사거리에서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이 지역 발전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여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청주 후보들은 교회 부활절 예배와 푸드트럭 축제 현장, 지역구의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등에서 개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어제 청주를 찾아 하루 종일 유세를 벌였습니다. 청주가 고향인 신장식 후보 등 7명의 비례대표 후보는 육거리 시장과 무심천 등 인파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당을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위해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앞장서겠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시가 도심의 바람길을 내는 구상을 올해 첫 실천에 옮깁니다. 이른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인데요. 열섬 효과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이것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까지 대구광역시는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인 날이 연평균 55.5일로 데프리카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옥상 정원 조성과 나무 1000만 그루 이상을 심어 바람길을 만드는 푸른 대구 가꾸기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아닙니다. 청주시가 지난주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이유입니다. 청주 또한 우암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바람이 정체되면서 열섬 효과와 미세먼지 발생 등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청주시는 바람길 숲 조성을 위해 3가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찬바람을 일으키고 도심의 바람을 확산시키는 공원과 녹지를 추가 조성하고 이 사이를 연결하는 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 4년간 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기온을 4.2도 이상 낮추고 미세먼지를 42%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 동쪽에 있는 산림에 부딪혀서 이렇게 순환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외곽으로 배출하고 도시 열섬 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이 말 그대로 맑은 고장 청주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지 오는 2027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정밀한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경상국립대가 전국 최초로 지역 의사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의 5% 수준을 지역 의무 근무를 전제로 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NN 이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국립대가 내년부터 지역의사 전형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뒤에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의대 정원 200명 가운데 5%인 10명 정도가 해당 대상입니다. 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역 인재 할당제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지역에 남는 의사 수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 취약 지구가 18개 시군 중에서 14개입니다. 이 지역에 남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 전형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장학금 지원과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사 전형 도입은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게 대기업에 있습니다.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죠. 법령보다는 좀 밑에 개념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 의사 전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입 제도입니다. 지역 의사 전형이 시작되면 다른 대학들 역시 해당 전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상국립대를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역시 지역 의사 전형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료계획의 취지에 맞추어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전형 도입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보은군에서 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여자아이가 상급병원 이송을 수차례 거부당하다 숨졌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쯤 보은읍의 한 웅덩이에 빠진 4살 A양이 119 구급대에 의해 읍내 병원으로 옮겨졌고 신속 조처로 잠시 맥박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후 상급 종합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판단해 청주와 천안 등 9개 병원으로 이송을 문의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A양은 결국 저녁 7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호 단독은 술에 취해 리조트 복도에서 음란 행위를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공연 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통원역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헤이그 특사 보제 이상설 선생의 기념관이 고향인 진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9,800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82억 원을 투입해 건립한 기념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2015년 국가 현충시설로 선정됐던 기념관 사업은 9년 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진천구는 최근 공사를 마치고 어제 준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청주 KB스타즈가 여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KB스타즈는 지난달 30일 열린 우리은행과의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72대 78로 패하며 시리즈 전적 1승 3패를 기록해 우승컵을 내줬습니다. 박지수와 허예은 등을 앞세운 세 번째 통상 우승을 도전했던 KB 매 경기는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펼치다 막판에 역전을 허용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